빠드마사나, 가부좌 자세죠. 오른발, 왼발 올리셔가지고 조금 집중하는 데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자세가 딱 가부좌, 뭔가 이렇게 한 곳으로 집중해서 뭔가 내 의식을 집중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두 팔을 쭉 한번 뻗어 보실까요? 그리고 팔꿈치를 제 몸 가까이 끌어당겨 보실게요. 그리고 손가락은 딱 붙여주십니다. 네. 이 무드라 행법인데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은 옆에 딱 붙여주시고 빠따까,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을 살짝 접어보십니다. 트리 빠따까,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네 번째 손톱 위에 살짝 얹어서 마유라, 그리고 자, 엄지 딱 붙여준 다음 주먹을 약간 쥐는 거죠. 무스티. 그리고 손바닥을 쫙 펼쳐서 알다 찬드라, 그리고 두 손 가슴 앞에 모아 나마스테. 네. 오늘 이렇게 명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명상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하기가 좀 힘들어서 조금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좀 작정하고 한번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먼저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내 에너지 상태가 오늘 조금 좀 격양돼 있다라고 하시면은 무릎을 살짝 범어주시고요. 그리고 내 좀 기분이 좀 다운되어 있다 이러면은 손바닥 활짝 펼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합니다. 결국 내 몸을 통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그시 두 눈을 감습니다. 자, 두 팔은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천천히 내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내 미간 사이에 있는 아즈나 센터를 활짝 열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 호흡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형식은 잠시 내려두고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내 몸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턱을 살짝 끌어당겨 내 쇄골 가까이, 그래서 내 목 뒤에 경추 부분을 쭉 늘려주십니다. 내 꼬리뼈에서부터 내 허리 요추, 그리고 가슴 흉추, 목 경추, 척추를 바르게 세워 내 정수리 끝까지 나의 에너지가 내 온몸 구석구석 잘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두 눈이 떨리신다면
살짝 떴다 다시 감으셔도 좋습니다. 오로지 내가 내 몸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Trees, grasses, water, 자, 네, 미간을 활짝 열어봅니다. stars, 자연스럽게 moon, 아지나 센터를 통해 내 의식을 clouds, 집중해봅니다. rain, all are our friends, are us. Nature 내 귀를 통해 들리는 소리 and we embrace nature. 그리고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대로 바라봐줍니다. We are nature. 거부하지 We 말고 are the trees and the as clouds you are and the water.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When you hug a tree, you're hugging yourself. We are human beings. Human beings are part of nature. When you're seeing the ocean or the lake or the river, you're seeing yourself. Nature is a manifestation of God. In that manifestation, it's love all the way. 천천히 두 눈을 그대로 감은 상태에서 내 발만 바꿔볼게요. 반대쪽으로 빠드마사나, 왼발 오르막, 수카아사나. 내 몸에 변화가 있지만 집중하고 있는 내 의식은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크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 얼굴은 정면을 향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라는 소리를 통해 내 몸에 파동을 한번 일으켜 볼게요. 자, 이번에는 파동을 일으키기 전에 두 손등 무릎 위에 올려놓고 친 무드라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포개해 주십니다. 손톱을 살짝 누르고 다 함께 소리를 내셔야 돼요. 내 소리가 내 귓가에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미간에 힘 풀고 한 번 더 내 몸의 파동을 통해 내 몸의 정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떨리는 내 몸의 움직임을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미간을 열어 아즈나 센터, 내 어깨와 팔의 긴장 풀어내고 가부장 다리도 편안하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봅니다. 내 의식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천천히 두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실게요. 자, 두 손을 저처럼 한번 모아보실게요. 이 사타나마라는 일종의 무드라 행법이면서 만트라인데요. 사타나마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결국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마무리로 사타나마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들리는 음악에 맞춰서 소리를 내셔야 돼요.
결국 내 소리를 통해서 내 몸의 정화가 일어나거든요. 두 손을 붙여준 다음 손바닥을 살짝 떨어뜨려서 약간 산을 이루듯이, 그래서 음악이 시작이 되면 사타나마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리를 크게 내면 낼수록 내 정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 타나마 사타나마 사타나마 사타나마. 눈을 감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타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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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나마. 여러분이 크게 소리를 내서 해볼게요. 사타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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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나마. 한 번만 더. 사타나. 미간에 힘 풀고 아즈나 센터를 열어 내 소리의 파동을 내 온몸 구석구석 전달합니다. 사타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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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나마. 자, 천천히 이완 두 손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 무릎 위에 올려서 천천히 이완. 결국 나는 너이고 너는 나입니다. 결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나와 너의 합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편안하고 평화를 얻습니다. 합일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천천히 두 손을 가슴에 합장하고 내 안에 신성함으로 여러분의 신성함에게 경배를 나마스테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근원적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이 그렇게 약하고 여린 존재만은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어떤 고정된 역할을 좀 전복시키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 한국의 미술계에서 어떤 페미니즘 미술, 여성주의 미술 이런 단어조차 없을 때에 윤석명 작가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기에 서 있는 한 30cm 정도 되는 작품들, 빛의 파종 999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999라는 숫자가 알려주듯이 여기 이 좌대 위에 올라가져 있는 작품 수는 전부 다 999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천이라는 숫자를 흔히들 만수라고 하는데 완벽한 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의 신체 기관인 가슴과 뭐 이런 것들이 뒤섞인 신체의 다양한 부위가 뒤섞인 모양을 하고 있어서 여성의 존재 자체를 상징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가파다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어떤 생의 탄생과 순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후손들이 이 책을 입원을 하면서 읽는 사람, 그 글을 붙이는 사람의 어떤 해석에 의해서 이 제목이 붙여졌다고 해요. 이제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 왕에 올라가지 못하고 뒤주 속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지금 초록색 선을 입으신 그 선생님 계신데 이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작가가 좀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을 시간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느꼈던 것이 이 작품이 나혜석의 이제 자화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작품명은 여인 초상이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개 속의 아이를 표현을 하면서 너는 나의 육신을 이렇게 뜯어먹는 악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에서 어떤 김일현 선생의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그 신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넘어오긴 했었는데 단발머리 하고요. 양장을 입고 여성이 서 있는데 뒤에 도포자락을 입은 남성들 그러면서 이분을 통해가지고 너무 당신의 집안에 거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고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계속 분분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라든지 사회적 바람 같은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피에타, 예술을 안고 있는 그 여성의 피에타 그 여성의 모습이 보이고 다른 작품들도 다른데요. 무지개 속에 있는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차도를 입고 검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성이라든지 여성의 조상에다가 다 침을 꽂아가지고 완성한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오아진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가 어떤 작업을 해왔던지 약간 조금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작업을 시작한 지가 한 200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제 개인의 뭐 모토도 한번 점검해보고 그걸 이제 뭐 입체나 뭐 페인팅이나 뭐 다방면으로 해보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 자체가 약간 공예 전공도 있어가지고 그쪽이랑도 연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임 있는 물건, 뭐 가구라든가 아니면은 여성 장신구라든가 뭐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그냥 폭넓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 선생님들 많이 하시면 인스타 그냥 오아진으로 찾으시면 제 인스타도 아마 쉽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제 포트폴리오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그냥 이런 드로잉 작업서부터 여태까지 지금 한 20여 년 동안에 조형 작업이랑 뭐 여러 작업을 했는데 좀 초기에는 조각 작품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조각 작품을 좀 많이 하고 제 인생의 모토인 뭐 우상타파 이야기라는 것도 좀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알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초기 작업에는 이런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이제 욕망이라는 주제하에서 뭐 다양하게 페인팅도 하고 좀 잘 너무 안 보이죠? 근데 제가 홈페이지가 있어서 혹시 찾아보시려고 하면은 인스타나 뭐 그냥 개인 홈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기 작업서부터 이제 근데 이제 주제를 좀 간단하게 좀 제가 말씀드리면 2000년 초기에는 제가 조각 작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작업을 이제 첫 스타트 지점에 있다 보니까 제 인생의 모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상 타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상은 집착하는 정신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길게 보고서 어떻게 작가 생활을 할까 하다가 이제 인생의 모토 너무 집착하는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상에 관련돼서 이것저것 이미지를 만들어 가면서 작업을 했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욕망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됐는데 이때 욕망 얘기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작가 생활을 오래 이제 할 마음을 먹다 보니까 작가 개인의 문화 그런 거 갖다가 한번 누적시켜보고 싶다는 게 제 소망이었었어요. 근데 문화라는 게 약간 뭐라 그럴까 국가나 민족의 이제 거대 집단의 정신의 생산이라는 거를 그걸 축소시켜서 그냥 단순화시켜가지고 개인의 문화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정신의 소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욕망 얘기를 안 건드릴 수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당시에 제가 바라보는 세상의 욕망 뭐 이런 이야기들을 페이스북이나 이제 입체 작업이나 쭉 풀어나가다가 2010년서부터 제가 선생님들을 오늘 아침에 임명으로 만난 것처럼 운명론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갖다가 이제 계획 세우고 이때까지 욕망 얘기할 때까지는 그냥 계획 세워서 했다라고 하면 운명적인 작업을 할 때는 그때 당시 한번 작업을 갖다가 사람의 운명이 있듯이 작업도 운명에 맡겨서 해보자 해서 재료를 갖다가 물상을 그냥 아무거나 끌리는 대로 사서 즉흥적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왜 저희 인형놀이 하면 매번 캐릭터 바꿔가면서 많이 놀잖아요. 그런 식으로 2010년쯤에 자유롭게 만든 조형물을 갖다가 이제 등장인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갖고 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운명론적인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작업 자체가 숙제 같지도 않고 끝날 줄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도 운명에 맡긴 채 하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2010년서부터 섬유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위에도 기법은 같은 선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섬유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 스타트를 모르고 그냥 뭐 오늘은 손가락 조금 만들고 내일은 뭐 귀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 조립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완성된 상태를 저도 처음 보는 작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견처럼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럼 다 완성되면 얘네들을 갖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0년에 이렇게 작업을 전시를 하다가 2011년쯤에 제가 레지던시를 들어가면서 이걸 더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짝짓기 프로젝트라는 말을 지었어요. 프로젝트 이름을. 그래서 뭐 드로잉도 하면서 하기도 하고 이 드로잉을 제가 즉흥적으로 잘라서 이 도영이랑 저랑 짝짓기해서 도영이의 운명을 바꿔주는 그래서 운명론적인 생각을 갖다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도형도 즉흥적으로 나온 건데 이 도형이 어느 날은 아기 얼굴처럼 보이고 어느 날은 사과, 어느 날은 뭐 배 이런 식으로 이제 운명을 갖다가 이제 즉흥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드로잉도 하면서 이제 입체 같은 경우에는 오브제 작업을 갖다가 여기 오브제가 보이실 텐데 포장마차 의자, 뭐 훌라후프, 뭐 구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오늘 당장만 하더라도 제가 이 컵을 고른 것처럼 이 컵이랑 저랑 딱 인연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이런 오브제들 같은 경우에도 딱 어느 순간에 이 인연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포장마차 의자 같은 경우는 신당동에서 길거리에서 그것도 헌 거예요. 싼 건지 싼 거 와중에서도 헌 거 2개를 사서 하나는 아직도 작업실에서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술관만 다니는 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짝짓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의자의 운명을 바꿔준 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에이블맨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미술에 관심이 있어서 미술관들도 오실 테지만 저는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서부터 미술밖에 안 해가지고 미술 분야밖에 잘 몰라요. 근데 항상 교육을 받은 걸 생각해 보면 학원 뭐 대학교까지 항상 누구한테 계획을 세우거나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좌뇌가 지도를 그리고 우뇌가 따라서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짝짓기 프로젝트라든가 운명이 맡긴 채 작업을 하는 거는 우뇌가 먼저 일을 저지르고 좌뇌가 마무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뇌를 쓰는 건 똑같은데 전후가 바뀐 것 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훨씬 더 자유롭게 느껴졌던 것 같고, 이제 뭐 저도 강사 생활이라든가 뭐 학생들 교육도 하다 보니까 미술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볼 때 미술관에 가보실 때 굉장히 논리적인 작업도 있고 굉장히 감수성 넘치는 작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다양성도 관람객 입장에서는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짝짓기 프로젝트가 의자도 있지만 뭐 훌라후프가 훌라후프맨이 되고, 그래서 얘는 미국도 갔다 와가지고 혼자 다리도 막 부러져가지고 없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수술도 시켜주는 뭐 기분도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한 아직까지도 짝짓기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부터 즉흥적인 작업의 매력을 느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요번에 근데 수원 전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한 작업이에요. 일단은 여기 큐레이터 담당 선생님이 해경공시라든가 정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관계라든가 수원의 역사라든가 그런 걸 미리 미팅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획이 얼마나 중요한 전시라는 것도 미리 안내를 받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해서 여성성에 대해서 저도 여자고 그 해경공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해경공시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많이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하다가 제가 이 후에 나오게 되면 2014년에 귀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반복적으로 귀 작업을 갖다 뜨문뜨문 해왔었는데, 아까 제가 운명론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막 점성학도 좋아하고 사주도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디 가서 본 적은 없어요. 혼자서 찾아보고 공부하는 그냥 그걸로 재밌어 하는데, 그래서 귀라는 것 자체가 수용성이기도 하고 인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인성이기도 하고 뭔가를 받아들이는 힘이기도 하고 그게 연결이 좀 된 것 같아서 막 해경공시에 뭐 그 예를 들어서 뭔가가 뒷조사 인터넷에 나오는 조사돼 있는 정보 같은 것도 막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 참을성이라든가 그 수용성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수용성 하면은 여자들한테 요즘에는 좀 발산하라는 압박 아닌 압박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성적인 게 남성화 시키려고 하는 느낌? 그런 걸 좀 받았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여성성이라는 거가 사회에서 요구했었던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그게 저력이 됐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남성한테 오히려 요즘에는 기존에 있는 여성성을 강요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거꾸로. 그래서 그 힘 자체가 내공이 되고 결국은 그 옛날에 81세까지 사셨다라는 거는 본인이 수용하고 컨트롤하고 그런 내면의 힘이 어마어마했던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귀라는 거에 포착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파란색이라는 것 자체가 색채학에서는 되게 뭐 블루가 결국 하늘과 물과 뭐 그런 것부터 그 스타트가 되는 이미지라서 정신적인 거랑도 연관이 좀 된다고 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연결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음의 군대니까 그게 결국 저력이 돼서 군대가 결국은 누군가와 대적하기 위한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행은 모카토금수인데 그림 5개가 맨 끝에 그림으로 이제 끝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순환되게 그 끝에 시작이라는 목화토금 수에서 수가 다시 목으로 연결되게 그려놨어요. 실제로는
이게 그림으로는 그냥 5개로 돼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순환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뭐 명리학 얘기도 잠깐 했는데 명리학도 공부해 보니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들었던 거를 그냥 참고를 해서 나름 해석해가지고 모카토금수를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여성이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예술가한테는 작업을 하는 거랑 같은 선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글을 짓는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것도 자식이고 저 같은 사람이 미술을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거나 작업을 하는 것도 자식 선상으로 봐요. 그래서 그게 식상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 자체가 저는 저대로 표현한 게 나름대로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시대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대를 잇는다라든가 그런 대에 답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카토금수가 결국 순행하고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계절로도 이제 순환하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여자가 세상에 답하는 행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 뭐 포트폴리오가 워낙 많지만 제가 뭐 이걸 다 보여드리기에는 화면도 너무 작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맛보기로만 좀 보여드리고 홈페이지라든가 인스타 보면은 좀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시에 그냥 제가 참여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원 이제 미술관만 보게 되면은 미술관의 이미지를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만 느끼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가니까 작가들 같은 경우는 초대받고 미술관에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느냐가 굉장히 커리어로도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도 그렇고 작가들 사이에서 수원시립미술관이 굉장히 전시하고 싶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래서 전시하고 싶었던 공간에 초대받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던 전시였죠. 그리고 워낙 안내도 철저하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역시 와보니까 작업 선생님들도 너무 열심히 진짜 대단한 작가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어떻게 보면 작가 입장에서는 또 좋은 작가랑 전시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저한테는 의미 있었던 전시였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짧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냥 편하게 뭐 미술이랑 관계없는 질문도 그냥 어차피 우리가 얘기하러 만난 거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그냥 상황 되는 대로 열심히 대답을 해볼게요. 사실 이번 전시 선생님 설치하시는 동안에 이제 보시기에는 작업도 그렇고 다 완벽하게 우아해 보이고 이러지만 선생님이 직접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다 작품 설치하시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한참의 시간 동안 저 작품을 다 완성을 하셨는데 작업하시다가 사고도 나셔가지고 사다리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엄청 크게 다치시기도 하셔서 저는 더욱더 이제 선생님한테 저 마음이 쓰이고 굉장히 선생님 작품을 볼 때마다 저는 작품 이면에 그런 이제 작가로서의 고통까지도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선생님 작품에서 항상 궁금했던 건 보통 저희가 섬유 미술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곱고 여성스럽고 약간 아름다운 아기자기한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선생님의 섬유 작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과감하고 거칠고 괴기스러운 느낌까지도 자아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더 매력을 느끼시는 이유? 그런 작업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작업 보면은 저희 엄마도 제 작업 보고 막 무섭다고 그래요. 너 좀 이쁜 것 좀 하라고. 꽃도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제가 살아온 환경을 보게 되면 무난하게 살았어요. 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경험은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기계스러워지고 그러는 게 아까 운명론전 얘기도 했지만 그냥 타고난 정서 같기도 해요. 제가 딸만 셋인데 저만 그래요. 위아래 언니랑 동생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평범해요. 근데 그게 선생님 이런 질문 선생님이 해주시는 질문 같은 질문을 간혹 저도 꽤 자주 받는 편인 것 같아요. 뭘 보고 자랐느냐, 뭐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거였는데 막상 무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그렇다고 끌리는 대로 했는 게 뭐 본능적으로 작업했는데 자꾸 기계한 쪽으로 빠지고 그냥 그거 그냥 타고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섬유가 선생님 요즘에는 그냥 근데 섬유 전공을 좀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공예나 이제 파인아트나 뭐 그런 거 볼 때 재료 물성 자체가 우리 몸에 늘 직접 닿아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섬유가 이제 약간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미술 쪽에서 보게 되면 90년대 초반까지요, 섬유 미술이라는 그 장르 자체의 그 독특한 그런 개성이 그 대학 전공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그냥 왕성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대학이 전공 자체도 약간 뭔가가 흥망성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섬유과가 약간은 좀 이렇게 하향세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파인아트적인 성격이 있을 때가 저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패션이나 뭐 텍스타일 디자인이라고 이제 표면 장식 디자인이랑 막 연결이 막 돼가지고 과 자체가 이제 파인아트 성격이 있는 작가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저희 선배나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많이 했는데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희 전공자들은 별로 없고 파인아트 쪽에서 섬유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그 과 배경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워낙 왕성하게 하던 시간을 좀 지나다 보니까 몇 명 안 남은 와중에 제가 섬유를 하니까 좀 재료 물성이 좀 독특해 보였던 것도 있고, 거기다가 약간 형태가 좀 기괴하다면 기괴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에 좀 오르내릴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홈페이지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이제 선생님 그동안의 작품들의 독특함과 이제 선생님만의 색깔을 딱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컬러감도 워낙에 이제 좀 강렬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셔가지고요. 또 선생님한테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저 오늘 선생님 그 짝짓기 프로젝트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요. 요즘에 선생님이 어떤 주제에 좀 관심이 있으신지, 어떤 거를 좀 예술로 표현하고 싶은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이시는데, 제가 개인의 문화 아까 얼핏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2017년서부터는 개인의 문화라는 그 어떻게 보면 테마 안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죽을 때까지 어차피 작업을 할 거니까 제 정신의 소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세상을 디자인해 본다라고 해서 제가 만약에 세상을 만든다면 이런 동물 저런 동물도 막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내년에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소설부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갖다가 쓰고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 그래서 소설을 쓰고 그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라든가 물건이라든가 그런 걸 시각화를 시키고, 그 시각화된 사물을 보고 다시 소설 B를 써서 결국엔 상상하는 것과 이 괴리, 그 사람들의 서로 생각하는 것들의 괴리라든가 뭐 그런 이해관계 같은 경우도 이제 글과 그림과 이제 시각적인 거랑 같이 표현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정신의 소산들을 누적시키려고 하는 행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업을 오랫동안 하고 싶고, 그리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결국은 자기 스트레스 해소도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거의 대부분 사회활동하다 보면 억압밖에 없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작업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더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발산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게 그림만으로도 해소가 안 되기도 하고, 이제 글이랑 같이 섞어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연이 닿는다면 내년에 개인전 때 오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좀 가벼운 질문 같기도 한데 나름 항상 궁금했던 건데, 이런 작품들을 보면 항상 저는 그 작품을 보고 이 작품명을 항상 이제 유심히 보는데요. 항상 궁금했습니다. 작가들은 작품명을 미리 정하고 무슨 작품을 하는지, 아니면 작품을 만들고 나서 그 이름을 짓는지. 어떤 어렴풋이 내용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할 때 주제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업을 하겠다, 내용은 대략 생각해 놓고 그런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그거에 어울리는 제목을 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보통 다른 작가분은 철저하게 제목부터 지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상황이 좀 틀린 것 같고, 예전에 작업 같은 경우는 짝짓기 프로젝트 할 때는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한 다음에 지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 이름 짓듯이 지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목은 정말 작가 고유의 약간 습관으로 짓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작가님도 제목이 무죄인 작품인가요? 저는 무죄는 거의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죄라고 하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무죄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그런 작가들이 되게 많은데 뭔가 그냥 알아서 되게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한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멍청하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러다가 또 저도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근데 약간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 무죄에 대해서. 또 제가 선생님 뭐 가벼운 질문도 좋으니까. 편하게 아까 작가님 말씀하실 때 인연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혹시 뭐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포장마차 의자 같은 인연이든 조금 독특한 인연이 따로 있으신가요? 많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 남들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진짜 왜 뭔가가 일이 풀리는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물건도 그렇고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동물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동물 안 키우다가 길에서 길고양이 만나가지고 같이 살고 막 뭐 그런 것도 뭐 인연이고 너무 인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다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선생님을 만나려고 선생님이 다리가 되시는 경우도 있고 독특하게 따진다라고 하면 그냥 다 특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정성을 읽고 그러다 설득당한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설득당한 것도 있어요. 대답이 됐나요?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네. 저는 여기 전시를 들어오면서 여성 작가들의 어떤 작품이다라고 하고 선생님 작품을 봤을 때 그게 귀 모양으로 안 보이고 여성의 가슴으로 보였거든요. 가슴도 있었어요. 같이 밑에 빗볼은 가슴이었어요. 그래요? 가슴이고 밑에는 사실 정자같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시 한번 네, 전시를 네, 보시면 그게 약간은 의도도 좀 했었었어요. 여성성이랑 이제 귀 모양이랑 이제 받아들이는 거랑 그게 또 힘이 되고 그리고 여성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성성이 저는 수용성이 굉장히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억압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도 내가 그때 그럴 걸 그런 후회를 하는 때 보면 항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생명 탄생이 되면은 정자 모양이랑 이렇게 그게 약간 해 같지 않아요? 밑에 바닥이. 그래서 약간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 가슴에서 공출되는 뭐 그런 느낌을 제가 느꼈던 느낌은 맞아요. 뒤에 비피점도 다 있고 앞뒤로 다 가슴 다 만들어놨어요. 그림도 여성의 어떤 이렇게 욕망들이 보이고 아이 태아 같은 모습도 보이고 그런 느낌으로 페미니스트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 머릿속에 의도는 없어요. 항상 페미니즘적인 행동을 갖다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적도 없고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어요. 근데 그런 행위 자체가 어떤 그냥 큐레이터분이 그런 행위 자체가 그런 내용이랑 부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읽힌다라는 게 저도 오히려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냥 머릿속에는 그냥 어차피 뭐 남자든 여자든 그냥 한 세상 사는데 그 성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저는 별로 그냥 재미가 없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선생님처럼 보는 실업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 토크 하면 그런 질문들이 꼭 나와요. 신기하게. 근데 그런 면이 많이 보이나 봐요. 저한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저도 궁금하네요. 페미니스트적인 행위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더 그게 보여지는 여성의 이렇게 억압된 것들이 실처럼 분출되어 보이고
같은데요. 그 소설을 쓰신다면 어떤 스토리? 아, 지금 시도 좀 얘기하면 그냥 헛소리인데 거의 그냥 저 혼자 좋다고 얘기해 주는 건데 친구의 혀에 털이 나요. 근데 그 털을 선물을 받아요. 혀에 털을. 근데 그 털을 받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서 뒤통수에 눈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겪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갖다가 공유하고 싶은 친구들을 찾아 나가는데 약간 판타지적인 내용이 섞여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무슨 글을 쓰는 간에 작가 정체성이 좀 녹아나잖아요. 그래서 욕먹더라도 그냥 뭔가를 써보면 그냥 제 뭔가가 정신 상태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록 차원에 쓰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쟤는 별로 없어요. 사실 쟤는 별로 없고 그냥 사실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저는 아무래도 시각 쪽에서 일을 하니까 글을 못 써도 좀 용서받는 게 있어요. 제가 전문 작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저질러 보는 거예요. 저질러 보고 그래서 웬만하면 잘 노출은 안 시키는데 그냥 내려면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오늘 굉장히 사실 이른 시간부터 다들 오셔가지고 명상도 하시고 전시 관람하시고 사실 전시하고 있는 작가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다가 올해는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도 계속 오픈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저희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선생님의 앞으로 행보도 저희 같이 기대가 되고 저희 수원시립미술관에 앞으로도 모두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혹시 저희가 다른 데서 만나면 그때 만났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